안녕하세요. 플라이하이브 손소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러글라이딩 촬영을 할 때 쓰는 장비들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각 장비들이 어떤 뷰로 촬영이 되는지 샘플 영상들하고 함께, 그리고 각 장비들의 장단점 이런 것들,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는 오즈모 액션 5 프로입니다. 헬멧에 주로 장착하고 디폴트로 촬영을 하고요. 원래 고프로를 쭉 쓰다가 오즈모 액션 5로 넘어왔는데 제일 큰 이유는 배터리 시간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고프로가 원래 정통 액션캠의 강자였는데 이게 어떻게 9, 10, 11, 12, 요즘 13이죠? 넘어오면서 배터리는 그냥 저냥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즈모 액션 프로의 경우에는 디폴트 촬영 시간도 실사용은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꺼지거나 이런 거 없이 쭉 촬영할 수 있어서 갈아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질은 호불호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오즈모 액션 5의 로고 컬러가 마음에 듭니다. 후보정하기도 좋고, 그리고 야간에 노이즈도 좀 더 적은데, 사실 그 패러글라이딩은 항상 밝은 낮에, 그것도 막 산 위 이런 데서 하는 거라서 어두울 때 노이즈는 사실 별 고려 대상이 아니긴 한데, 만일에 원정 투어 가서 데일리 카메라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하신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또 장점이 탈부착 좋은 스냅 찰칵 이러면 붙었다가 또 떼기도 쉽고 한데,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전용 어댑터가 없으면 이전에 고프로 마운트를 쓸 수가 없으니까 구매를 할 때 이 어댑터만 따로 몇 개를 더 구매를 해 놓으시면 좀 편하게 가슴에 달았다가 머리에 달았다가 손목에 달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셀카를 찍을 때나 아니면 하이크 앤 플라이를 어느 곳에 거치를 하고 찍을 때 카메라든 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댑터와 함께 이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운 컷을 찍기 유용하죠. 좀 귀찮습니다. 카메라 내렸다 붙였다, 그다음에 놔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현재까지의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단점, 아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텔레메트리 오버레이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뽑는 게 그냥 기기만으로는 한정된 데이터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리모트 컨트롤이 꼭 필요합니다. 이 GPS 리모트 컨트롤이 있으면은 전체 궤적, 속도, 기울어짐, 가속도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본체만으로는 속도하고 거리하고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뽑혀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고프로를 방출을 하고 11, 12 다 방출하고 고프로 9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상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체이스캠 전용으로 놔둔 겁니다. 제가 체이스캠을 쓰는데 그 케이지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고프로에만 케이지라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체이스캠 촬영할 때는 길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가 빨리 닳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별 문제가 안 돼서 내구성이야 고프로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게 이제 인스타 360 X4가 있습니다. 화질이 이전작 인스타 360 X3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별 무리 없이 다른 영상 사이에 짜깁기를 해 넣어도 그냥 4K 영상 그대로 추출해서 쓸 수 있는 상태라서 많이 씁니다. 일단 편리한 점은 각도 신경 쓰지 않고 찍어 놓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원하는 각도와 화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점으로도 바로 연결되는데,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할 때 엄청난 저장 공간과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 수월하게 할 수는 있는데 원하는 걸 아주 세밀하게 못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작업을 해야 된다. 네. 인스타 360X 단점은 그 장착하는 위치가 헬멧에 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닭벼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달고 해야 되고, 아니면은 보통은 인비지블 스틱을 연결해서 쓰죠. 그러면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좀 보기 좋은 앵글과 아닌 앵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그 360 렌즈들은 이렇게 어안 렌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이게 헐겁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사용해보고 유리로 된 것도 사용해보고 했는데 헐거워요. 딱 맞물린다는 느낌 없이 뭐 이렇게 좀 뭐 조작하고 손 장갑에 뭐 쓸리고 하면 뭐 비행 중 날아가 버린 적도 있고, 그래서 항상 여분을 챙겨 다닙니다. 왜 이렇게 딱 맞는 걸 안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리고 되게 유니크한 앵글을 잡을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인비지블 스틱은 다른 셀피 스틱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카메라와 이어지는 스틱이 딱 수직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프로 셀피 스틱 하면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약간 각도를 주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인비지블 스티칭 하는 게 정상적으로 안 돼서 좀 어색하게 보입니다, 화면이.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글라이더에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좀 앵글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내 뒤편에 배낭 안에 클립을 달고 한 1m 정도, 그리고 비행을 시작하고 나면 좀 당겨서 비행을 계속하면 좋은데, 아까 인스타36 자체도 좀 길쭉하고, 그러니까 얘를 헬멧에 달아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륙할 때 특히 라인이 걸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는 아쉽지만 접어두고 이륙한 다음에 세워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끔 외국 친구들 보면은 가로로 어댑터를 사가지고 가로로 눕혀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렌즈가 정확하게 중앙이 아니라서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로 플레이트가 있는데 쓰지 않고 그냥 세로로 달고 촬영을 합니다. 액션캠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하는 브랜드의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켜졌나 안 켜졌나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이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현재 내 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때 뭐 전체를 다 기록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은 좋은 스팟이 나왔을 때 켜고 끄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마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는 인스타360의 고3S 조그만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3S로 나오면서 이제 4K 촬영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짧게 쓸 수 있는 그 클립 무리 없이 쓸 수 있고요.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곳에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저에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날개의 합한 부분에 넣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유니크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고3S부터는 그 이렇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꼈다가 얘를 분리를 하면 얘네 둘은 항상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온오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촬영되는 화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글라이더의 하판에 카메라를 장착한 경우에도 플라이트 데크에 놔두고 필요할 때만 켰다가 끄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습니다. 단점은 메모리 카드를 낄 수가 없으니까 내장 메모리로만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뭐 고프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서브로 포인트 촬영을 할 수 있는 데는 유용하다. 그 다음에 DJI의 드론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드론인데요,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하이크 앤 플라이 할 때 혼자 다닐 때 셀카 모드로 나를 따라오게 한다든지, 내 앞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륙장 전에 준비 과정을 촬영하게 시킨다든지, 별도의 컨트롤러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씁니다. 화질은 조금 아쉬운데, 이번에 새로 나온 DJI 플립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4K 촬영이 가능해서 기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써보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실제 드론 촬영이 필요할 때는 DJI 에어 3S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율 비행 같은 그 비행을 되게 잘 하고요. 안정성이 뛰어나고 해서 하이크 앤 플라이를 할 때도 조금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하기도 합니다. 화질은 물론 좋고요. 유니크한 영상을 뽑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럿들과 리허설을 잘 하면 실제 비행 중 모습을 좀 가까이에서 다이나믹하게 잡을 수 있는데, 파일럿들과 좀 교감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촬영 장비들은 대부분 어댑터가 별도로 필요하죠. 하네스에 붙이거나 어딘가에 장착을 하려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관절이 있는 어댑터를 구매를 해서 카라비나나 아니면은 하네스의 어떤 플라이트 데크의 한 부분이나 이렇게 딱 집어서 원하는 앵글로 맞추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체이스캠 있네. 저는 스카이빈 모델을 쓰는데 이것저것 많이 뭐 자작도 하다가 스카이빈 모델로 앙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만듦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폴딩하면 길쭉하게 보관하기도 좋고, 펼쳐졌을 때 실제 비행 성능도 좋고 해서 스카이빈 제품을 쓰고 있고요. 체이스캠은 제일 중요한 게 번지 로프 길이를 잘 세팅하는 게 적당하게 날개도 나오고 파일럿도 나오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권장하는 게 그 날개 브레이크 라인에 그러니까 중앙부에 제일 가까운 끝단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뜨렸을 때 하네스 높이 정도까지를 공고를 하죠. 근데 요게 기체의 속도하고 그날의 풍속하고도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리허설 비행을 해서 맞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매번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한 2개 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비행, 일출 때, 요 때는 체이스캠 같은 경우를 한 번씩 달고 타고요. 보통은 이제 인스타360X4나 오즈모 액션 5 달고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륙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